자, 오늘 월요일 순서 예고해드린 대로 바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신장식 조경신당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신장식입니다. 네, 우리 저희가 화요일에 만났는데 오늘은 월요일에 뵙게 됐습니다. 예. 요일이 어떻게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뭐 쉬지를 못하니까 하루도 못 쉬었다 그러더라고요. 저희 수행팀 분들, 우리 수행하시는 분들은 좀 번갈아가면서 쉬고, 아이고. 또 주말에는 일요일 날이나 이럴 때는 이제 제가 직접 운전하고 뭐 이렇게 다니거든요. 근데 이제 쭉 보더니 의원님 하루도 못 쉬었습니다. 1월 달부터. 근데 의원님 좀 뵈니까 턱선이 좀 살아나고 있어요. 좀 보니까 이게 야여가지고 오늘 보니까 헤어선이 살아나 있는데 우리 박정호 기자님은 머리를 좀 머리 자르고 스타일링도 평소와 조금 다르게. 머리가 좀 짧아져가지고 좀 이렇게 세우면서 함께 좀 해보겠습니다. 의원님, 저희가 뭐 제 머리는 세웠지만 저희가 이 촉을 좀 세워가지고 헌재 판단이 언제 나올지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지금 뭐 헌재에서 아직까지 발표 없죠? 없습니다. 바라건대 오늘 발표하고 수요일 날 정도에 주중에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제 탄핵 문호 법 내려온다. 서상범 법률위원장이 계세요. 서상범. 서상범? 서상범 법률위원장님인데 이제 이분이 그 탄핵소추 대리인단이세요. 그래서 이제 쭉 보고 계셨는데 이 최근에 이제 이분을 탄핵 문호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내부적으로 회의를 하면서 구속 취소 관련해서 전부 다 될 리가 없다 그랬는데, 이분이 판사가 요런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하면 구속 취소가 될 수도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근데 딱 그 논리대로 판사가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근데 아무도 예측을 못했다. 그래서 이분의 예측을 이제 지난주에 또 들어봤어요. 서상범 조경신당 법률위원장. 법 내려온다. 뭐라고 하시던가요? 너무 궁금한데요. 수요일이나 목요일이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리고 왜 늦어지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요게 이제 결정이 나면 내용적인 부분보다 절차적인 것을 가지고 또 문제 삼아서 이런저런 그 분열 양상이 더 극심해진다든지 이럴 수 있어서 절차상의 쟁점을 이번에 다 정리하려고 하시는 것 같다. 절차상의 내용. 예를 들면 이제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형사소송법을 준용 필요하면 갖다 쓸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에 따라서 쭉 해왔는데, 물론 헌재에서는 이미 평의를 통해서 그 형사소송법이 이제 중간에 한번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검찰 피신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검찰에서 피신 조서를 했던 게 이전에는 그냥 사인을 하고 서명 날인을 하면 나 이대로 했어요라고 하면 법정에서 부인하기가 어려웠어요. 그에 비해서 경찰 피신은 사인을 했어도 저 이거 내용에 동의 못합니다. 나 이렇게 얘기한 적 없어요. 이렇게만 얘기하면 그냥 그 증거 능력이 없어졌었거든요. 근데 검찰 피신도 경찰 피신이랑 똑같이 법정에서 나 이대로 얘기 안 해 내용 부인하면 증거 능력이 없어져요. 그러면서 법정에서 그 발언을 했던 사람들을 전부 다 검찰에서 진술했던 사람을 다 불러다가 법정에서 직접 신문을 해야 되는 건으로 바뀌었어요. 그렇네요. 그런데 이거를 헌재에서 그대로 갖다가 쓸 거냐 말 거냐가 첫 번째 쟁점이었습니다. 근데 헌재에서는 8명 전원 일치로, 헌재에서는 그 사인했고 동영상 그 녹화 다 있고 이진우 수방사령관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진술 바꿨었잖아요. 근데 검찰에서 사인했고 동영상 다 있기 때문에 이거 증거로 채택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이러한 절차상의 쟁점을 이번에 일괄적으로 정리를 해서 절차를 문제 삼아서 헌재 결정에 불복하려고 하는 시도를 원천 차단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 꼼꼼하게 하겠다는 거네요.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쪽에서 계속해서 절차를 가지고 뭐라고 하거든요. 각하 얘기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절차상에서 이런저런 반론을 허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
본인이 쭉 이렇게 봤을 때 그래서 좀 늦어지는 측면이 있다. 절차상의 쟁점을 일괄해서 해소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다. 그런데 금요일 날 그 결정을 하면 토요일 날 또 사회적 혼란이 굉장히 극심해질 수 있다. 예. 광화문에 뭐 저쪽에서 총력 동원을 하지 않겠습니까? 뭐 우리도 그러겠지만 뭐 무시무시한 얘기도 많이 나오니까 사실 그러니까요. 헌재 뭐 가루로 만들겠다부터 시작을 해서 뭐 국민 저항권이다 그 말도 안 되는 헌재를 향해서 국민 저항권을 행사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요. 국민 저항권은 향해서? 독재 권력 그 대통령이나 이런 권력을 향해서 하는 거지. 헌재는 사법기관인데 뭐 어쩌자는 거예요. 예. 뭐 집행할 힘도 없어 심지어 수사할 권한도 없고. 것도 아니고. 예. 그래서 조금 이렇게 한 템포 죽이려면 수요일이나 목요일이지 않겠느냐. 그걸 생각을 해서 네네네. 금요일에 하면은 바로 연달아서 하니까 그 금요일에 선고 이제 기운이 남아 있는 주말까지 이어지게 되면 큰일 난다. 네네. 그렇게 말씀 들어보면 수요일도 괜찮아 보이고. 네, 수요일이나 목요일 정도. 수요일이나 목요일설은 기존에 최근에 계속해서 탄핵 심판 그리고 헌재 선고를 목요일 날 해왔다. 그래서 그 전에 박근혜 노무현 두 분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는 결정문 선고는 금요일 날 했어요. 그건 맞아요. 근데 최근에 뭐 지난주에 있었던 이창수 등 최재해 감사원장 등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도 목요일 날 했고 이전에 탄핵 심판 선고를 전부 다 이진숙 때도 그렇고 다 목요일 날 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목요일 날 다 해왔거든요. 그래서 목요일 날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 그다음에 수요일도 가능하다라는 게 탄핵 문어 서상범 변호사의 추측이었습니다. 이건 뭐 근데 추측이에요. 추측이 다 지금 현재 나온 얘기 없기 때문에 추측인데 좀 목요일 가능성도 있어 보이네요. 지금 권한대행이 최상목이기 때문에 목요일에 하니까 그런 생각도 좀 해보는데 국민에게 최상의 선택은 목요일이다? 아닙니다. 수요일입니다. 최상수로 바꿔라. 최상수로 이름을 개명하고 최상월도 괜찮. 오늘도 괜찮은데. 오늘도 괜찮은데 이 사법부 판사님들은 굉장히 그 사실은 이런 절차나 관례, 관행 이런 걸 굉장히 중시해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보수적이거든요. 마음 같아서는 오늘 오전에 해서 탄핵 그 헌재로 사람들 못 모이게 하고 오전에 오후에 합니다 하고 그냥 팍 해버렸으면 좋겠는데 그랬는데 하지만 그렇지만 모든 국민들이 바라는 바죠. 그렇지만 이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절차나 관행에 대한 보수성을 고려를 한다면 오늘 내일 사이에 제발 예고를 하고 수요일이나 목요일 날 선고를 하면 좋겠다. 그래야 정말 피곤합니다. 아니 이번 주를 넘어서서 또 주말을 맞이하고 또 우리 국민들이 고생하고 이런 상황이 된다 그러면 일주일을 더 이제 버티라 그러면 이거 너무나 힘들 것 같아요. 너무 힘들죠. 그리고 실은 뭐 그러다 보니까 우리 그 특히 이제 지금 단식 농성 오늘 7일차, 8일차 이렇게 되시거든요. 광장에서 단식 농성 한다는 게 어떤 건지 저 해봐서 아는데요. 일단 7일차 이렇게 되면 사람이 이제 말하거나 앉아있거나 이런 게 다 힘들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좀 부탁하건대 광장에 나가신 시민들께 부탁하건대 거기 뭐 그 탄핵연대 국회의원님들 그 박수현 단장을 비롯해서 단식하고 계시고 또 그 옆에 민주당 천막 농성장에서는 그 김경수 전 지사 단식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제일 끝에 비상행동에 그 대표자분들 거기는 이제 뭐 젊은 분들도 한 50대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나머지 70대 80대 어르신들 계시거든요.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하러 가시겠지만 그냥 눈으로만 한번 쳐다보고 마음을 전해 주시는 게 좋아요. 가서 한 말씀 건네면 응대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분들 찾아와서 한 말씀 건네면 응대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몸짓으로 응원해 주시고 빨리 자리를 피해 주시고 잠시라도 쉴 수 있게 해 주시는 게 굉장히 그분들에게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밤에 빛이
불이 안 꺼지는 도시잖아요. 그렇죠. 빛과 자동차 소음 때문에 네. 잠자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굉장히 예민해지거든요. 그리고 뭐 식사하고 사람이 찾아오잖아요. 네. 옷에 묻은 음식 냄새가 굉장히 강하게 이렇게 사람을 자극합니다. 그때 되면 냄새, 소리 그렇네요. 이런 거에 다 민감해져요. 예민해져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응원의 마음은 짧고 강하게 예. 그분들을 최대한 보호하는 가운데서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요. 그것도 우리가 꼼꼼하게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수요일, 목요일만큼 이번 주에는 선거가 돼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이제 여야에서 나온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 다 이제 승복하겠다는 얘기하자. 뭐 권성동 원내대표도 아니 승복한다고 이미 했고 승복할 거다. 오늘 아침에도 권성동 원내대표 그 사우나 하는 데서 만났는데. 만나셨어요? 예, 예. YTN으로 열심히 MBC에서 YTN으로 채널을 돌리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같이 있는 동안에는 YTN을 저도 봤는데요. 아니 정말 이런 그 기사 난 거 보고 채널 뭐 이렇게 돌리기 뭐 한다고 했잖아요. MBC 켜져 있다고 그러고. 예. 저는 그 별로 심상치 않게 생각을 했는데 지난번에도 진짜? YTN을 돌리시는 걸 제가 봤거든요. 지난주에도 오늘 아침에도 열심히 YTN으로 돌리시더라고. 여튼 근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에 썰전에 나가는데 조정훈 의원도 빨리 약속하라고 막 다그치더라고. 그래서 정말 황당을 했던 게 당신들은 그런 말할 자격이 없다. 네. 아니 당신들도 뭐 재판 결과에 대해서 비판하고 하지 않느냐라고 해서 제가 그걸 구분을 해줬어요. 평석의 자유라는 게 있습니다. 네. 판례 평석이라는 것을 어떤 특정한 판결이 나오면 특히 중요 판결이 나오면 법학자들이나 변호사들은 예. 판례 평석이라는 걸 합니다. 이 판례의 의미가 어떻고 이 판례는 어떤 한계가 있고 이 판례는 참 동의하기 어렵다. 네. 기존 판례와 다르고 기존 법리와 다르고 사실관계 인정이 잘했다 잘못됐다. 이런 판례 평석을 해요. 평석의 자유는 모두에게 있는 겁니다. 판결을 하면 그 판결에 대해서 네. 법리를 따지고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정을 했는지를 따지고 이것이 사회에 미칠 파장, 영향력 이런 걸 다 따지는 게 판례 평석이에요. 네. 평석의 자유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1심 판결에서 어떤 판결은 잘했고 어떤 판결은 잘못했다. 네. 말이 안 된다. 지난 구속 취소 지기현 판사 이건 법 창설 내지는 법 왜곡이다. 그렇죠. 그러면서 천대엽. 천대엽. 예. 예, 이런 분이나 뭐 몇몇 분들이 나오셔서 이게 오동훈 공수처장이 네. 법 왜곡이 아니라면 즉시항고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판례 평석의 자유는 누구에게나 인정되는 거예요. 표현의 자유의 영역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판사가 마음에 안 든 그 판결을 한 판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네. 법원의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지 않고요. 예, 법적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진 탄핵이 마음에 안 든다고 예. 예산안 삭감이 마음에 안 든다고 총 들고 국회로 창문 깨고 쳐들어가지 않아요. 헬기 타고. 그렇죠. 지금도 또 서천호 의원 가루로 만들어 버리겠다 헌법재판소를. 예. 이렇게 헌정 수호 내지는 헌법기관을 파괴하겠다라고 선동하지 않아요. 예. 직접 총 들고 쳐들어가거나 유리창 깨고 들어가지 않는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그 얘기를 할 사람들은 바로 당신들이지. 어디다 대고 승복을 하니만이 그런 소리를 하느냐고요. 그렇네요. 쓸데없이 당연한 얘기를 자기들이 어겨와 놓고는 우리한테 입장을 요구하고 입장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화를 내면 승복 안 하겠다는 거냐라고 얘기를 해요. 적반하장.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예. 아니 이런 거예요. 자격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네. 예전에 김수환 추기경이 우리는 조금 더 정직해져야 됩니다. 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그렇지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건희 회장이 수없이 네. 거짓말하고 수없이 노동자 탄압하고 했던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들은 좀 정직해져야 돼요. 정직하지가 않아요. 라는 얘기를 실제로 했어요. 그런가요? 예, 했어요. 예. 그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다 콧방귀를 꼈잖아. 야, 네가 그 말할 자격 있어? 그렇네. 그런 게 똑같은 겁니다. 그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했던 말하는 것에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로고스, 로직이 있어야 되고요. 네. 파토스, 패션, 마음을 진정성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에토스, 말할 자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윤리적 태도라고 얘기를 해요. 윤리적 자격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서부지법 폭동을 옹호하고 헌법재판소를 갈아버리겠다라고 얘기하는 네. 그런 세력들 지금도 82명이 뭐 위헌이라고 하더라도 예. 기각 내지는 각하해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아이고 이거는 공식 입장이 아니에요. 108명 중에 82명이 그런 탄원서를 썼는데 그럴까요? 공식 입장이 아니에요. 그거 그냥 순전히 그냥 역할 분담하고 있는 거거든. 그런 뻔한 수를 내고 있는 자들이 네. 니들도 수용한다고 얘기해. 아이고 수용한다고 얘기 안 하는 거 보니까 니들은 수용 안 하려고 하는 거지. 비겁한 놈들 법을 왜 무시해. 말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얘기를 하라고. 의원님 말씀 들으니까 이게 지금 여당에서의 이런 목소리 이런 주장이 얼마나 참 국민을 속이는 것이냐. 평석의 자유와 네. 실제로 때려부시겠다고 하는 사람을 같은 저우리에 올려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그렇네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언론의 보도를 보더라도 이제 윤석열 지지하는 사람들 이른바 각하를 외치고 헌법재판관들 뭐 이제 밟아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과 지금 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는 우리 키세스 우주연합군과 같이 같은 잣대, 같은 경중으로 다루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참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같은 경중으로 다룰 수 없는 것들을 계속해서 같은 경중으로 다루는 거예요. 그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 네. 재판에 대해서 그것과 윤석열의 헌재 재판이나 내란죄를 어떻게 같은 선상에 놓고 얘기를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 허위사실 공표, 그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가 그 위헌 법률 제청 신청을 한 것과 절차상의 하자를 가지고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이 어떻게 같습니까? 절차상의 하자 그쪽에서 많이 얘기하잖아요. 계속 그 얘기 예. 어디서 배워온 건지 아세요? 어디서 배웠습니까?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예. 예. 아이히만은 누구냐? 아우슈비츠에서 그 유대인 학살, 유대인뿐만 아니죠. 성소수자 또 다른 비게르만족들을 다 학살한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아르헨티나인가 저 남미로 도망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가서 남미에 가서 잡아왔어. 잡아오니까 아이히만이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절차를 다퉜어요. 야, 난 독일 사람인데 니들 아르헨티나인가 제가 정확하게 위치를 모르겠는데 네. 아르헨티나인 것 같은데 아르헨티나 가서 나 잡아왔어. 너 이거 국제사법 위반이야. 왜 남의 나라 땅 가서 주권 침해해? 이걸 가지고 다퉜어요. 아하. 그리고 나는 뭐 공소시효 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예. 절차를 가지고 절반 이상 한 70-80% 이상 절차를 가지고 다툽니다. 내용적으로 그러니까 보통 메시지를 공격하기 어려울 때 메신저를 공격하잖아요. 저 사람은 뭐 무슨 뭐를 했어 뭐 안 되니까 뭐 누구는 뭐 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 네. 그거랑 똑같이 내용적으로 죄를 부인하기 어려울 때 절차를 다퉈요. 물론 절차 보장돼야 되지만 수법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걸 똑같이 이제 가져와서 갖고 온 거예요. 써먹는다.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나치 전범과 같은 수법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절대 우리가 뭐 속아 넘어가거나 아니면 여기에 휘둘리거나 이러면 안 되고 특히 이제 헌재 재판관들도 네. 지금 여러 가지 노이즈 여러 가지 참 글쎄요 이제 기사나 이거 영상을 보면 참 무섭기도 하고 그럴 것 같은데 네. 지금쯤에는 결론 좀 내놓고 절차적인 이런 사안들 어떻게 하면은 또 책 잡히지 않는 상황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걸 꼼꼼하게 보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거죠. 수용성. 이미 결론은 내리지 않았을까. 저도 그런 생각이 됐습니다. 예.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의 막바지였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한덕수 총리 건은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왜냐하면은 한덕수 총리가 아니 근데 이것도 이 부분을 또 얘기를 해요.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려가지고 한덕수 뭐 며칠 먼저 해야지. 왜 그렇게 한덕수에 목을 매는 줄 아세요? 계산까지 하고 있던데. 왜 그렇게 한덕수에 목을 매는 줄 아세요? 예. 일단 한덕수 쪽이 본인들이 보기에 여론이 한덕수 탄핵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윤석열 탄핵에 대한 부정적 여론보다 조금 더 높아요. 여론조사 결과로 잡히는 걸 보면 식으로, 예. 그래서 이제 조금씩 땅 따먹게 하는 반발짝씩 예. 민주당과 야당에 대한 공격을 하겠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거는 이제 제 피셜입니다. 네. 피셜 저 한남동에서 그 여당 지도부와 윤석열 쪽에 대통령실 쪽이 2월 말 3월 초에 만났다는 거예요. 만나서 야 김문수 확장성 전혀 없다. 오세훈, 홍준표는 검찰이 명태균
사건으로 날아가게 만들 것 같다. 아, 불안하지. 예, 그럼 제3의 대안은 뭐냐? 한동훈은 배신자라 안 된다. 네? 못 믿을 사람이다. 제3의 대안이 누구냐? 설마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 어떻게 그런 생각하죠? 그 한이 아니고 이한. 예, 한덕수 이야기를 했다라는 피셜이 있습니다. 내 피셜이 있어요. 이거 추정입니다. 예. 근데 이제 그게 뭐냐면 자기들이 보기에는 이 딱 봤을 때 이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자기 지지자들을 가장 잘 뭉치게 할 사람은 김건희인데 확장성이 너무 없어서 조금 넓혀서 그래도 덜 민방하게 질 수 있는 방안. 요 이제 한덕수 최상목 뭐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덕수를 빨리 끄집어내야 된다. 거기에 그래서 목을 메고 있다. 빨리. 그런 피셜입니다. 이건 뭐 그냥 저는 전해 들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썰까지 나올 정도로 기자들한테 전해 들은 얘기입니다. 박정희 기자도 그런 얘기 듣지 않았어요? 진행자라고 해가지고 말이야 싹 빠져나가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도 질문을 하겠습니다. 근데 한덕수 최상목 뭐 물론 이제 대행들이 있는데 일단은 한덕수는 지금 탄핵 심판에 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윤석열이 딱 탄핵이 선고가 되고 파면이 되면 그 이후에 이제 대행 체제인데 한덕수도 그럼 빨리 이제 결정을 해줘가지고 한덕수가 결정해서 대행으로 갈지 아니면은 아닐지 이걸 빨리 결정해야 해서 같은 날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뭐 계획들 아니면은 추측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봤자 파면되고 나면 다 그 양반들은 그냥 그 선거 관리만 하면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대행이 뭘 하거나 뭘 거기서 자꾸 지금 최상목 알박기 하는데 제가 그딴 짓 못하게 해야 돼요. 그딴 인사 문제나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제일 문제는 대놓고 헌법 위반하고 있는 마은혁 재판관 임명 거부하고 있는 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 아직까지 거부하고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윤석열 탄핵 심판이고 한덕수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그냥 노이즈고. 근데 참 흥미진진하겠네요. 만약에 김문수, 한덕수 다 나오는 한동훈, 홍준표, 오세훈 다 나와서 다 나와라. 다 나오면 이제 그쪽이 왁식을 덕식은 할 텐데 그럼 보세요. 대선 국면에 윤석열이 파면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김용현, 노상원 등 내란죄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요.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 윤석열도 내란죄 피고인으로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때는 더 이상 그 경호차 타고 못 다닙니다. 그 캐딜락 타고 못 다녀요. 캐딜락 SUV 그거 타고 못 다닙니다. 번쩍번쩍하는 거. 그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이채 양명주 재판이 시작될 겁니다. 수사가 시작될 거예요. 그때는 재판이 아니라 수사죠. 수사가 시작돼요. 검찰도 수사하는 신용이라도 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전부 다 특검으로. 거부권 그때도 행사하나요? 행사 못 합니다. 그리고 그때 되면 명태균 특검, 명태균 수사 건도 계속해서 진행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오세훈, 홍준표 전부 다 그 검찰 포토라인에 서야 돼요. 자, 그런 가운데 대선 한번 해봅시다. 견딜 수 있을지. 근데 이거는 일부러 늦추면 더 이상한 거예요. 그거는 봐주기죠. 그렇죠. 아예 수사 프로세스가 진행이 안 되고 봐주기죠. 아니 3월 26일 날 이재명 대표 2심 판결도 그대로 하잖아. 그렇네요. 그럼 수사하고 재판을 미룰 수 없어요. 만약 그러고 싶으면 이재명 대표 판결을 대선 이후로 미뤄야죠. 그러면 그나마 재판은 좀 밀어주세요. 수사는 좀 밀어주세요. 이런 얘기를 해볼 논리적 근거라도 있어. 최소한의. 그것도 말이 안 되지만 왜냐하면 이재명 재판 일정대로 쭉 왔고 여기는 수사를 안 했잖아 지금까지. 수사조차도 안 하고. 수사조차도 안 했잖아요. 재판 일정도 늘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누가 됐든 파면 끝나고 나면 수사와 재판 내 시간이 도래합니다. 국민의힘에는. 그런 가운데 잘 해보세요. 그렇네요. 그것도 상상해 보니까 윤석열 뭐 본인이 나올 수 있다면 김건희 출마서 이런 것도 일각에서 윤석열이 어떻게 나와? 말이 안 되는 얘기고.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연임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요. 연임이 안 되는 거고. 중간에 나오니까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그 나올 수 있으면 나와 보라고 그러세요. 그 구속된 다음에 옥중 출마하라고. 곧 구속됩니다. 다시. 곧 구속돼요. 내란죄 관련해서도 그 지기현 판사가 지금도 난 납득할 수 없는 건데 왜
이 양반이 지금 보세요. 네. 지금 그 저 경호처에서 그 압수수색 거부하고 뭐 이랬던 것에 대해서 그 항명했던 네. 부당한 명령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던 사람 좀 자르려고 하고 있잖아. 그렇네요. 증거인멸이라고요. 이게 증거인멸. 그게 증거인멸이에요. 증거인멸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왜 구속 심사해서 다시 재구속 안 합니까? 절차상의 하자는 본인이 재구속하면 전부 다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구속 기간 넘겼니 어쨌니 체포적 부심 시간 네. 10시간 30분 갔다 갑자기 말도 안 되게 집어넣었던가 하면 이런 거 전부 다 치유되는 거거든요. 네.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문제가 있다 손 치더라도 치유가 되는 거예요. 왜 안 해요? 근데 파면되고 나면 다시 해야 될 걸요. 그때도 입국 탓하고 있다 말이 안 됩니다. 만에 하나 그게 아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사건 수사 시작되죠. 이제 지금은 아직은 현직 대통령 신분이기 때문에 내란죄나 외환죄 아니면은 못 해요. 수사 자체를 네. 못 해. 불소추 특권이 있어서 형사소추가 안 돼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 아니면 이채 양명주 다 해야지. 삼부 토건 주가 조작 어떻게 할 거야? 이거 다 해야죠. 대왕 술고래 프로젝트 이거는 주가 조작 정황이 없는지 찾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아 그것도 있구나. 도이치 3부에다가 대왕고래, 대왕 술고래. 아 이제 멀지 않았다. 윤석열 구속이 또 멀지 않았다. 네. 다 자연스럽게 어쨌든 간에 구속이 안 되면 네. 구속이 되면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윤석열이 바깥에 있는 상황은 바깥에 있거나 네. 또는 구속되거나 또는 수사를 받으러 포토라인에 서거나 재판을 받으러 법정에 나오거나 네. 하는 이 모든 게 대선 국면에서 이루어질 거예요. 뭐 국민의힘 쪽에서는 정말 악재 중에 악재. 잘 해보세요. 네, 잘 해보길 바라는 마음에 누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투한스가 또 진짜 나오면 진짜 뭐 진짜 흥미롭겠습니다. 근데 한동훈 같은 경우는 한동훈 네. 전 대표 같은 경우도 지금 윤석열 그 블랙홀에 빠졌어요. 자꾸 부정선거론에 한 발짝 걸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구속 취소 관련해서 그 기계 좋던 검사 시절에 네. 한동훈이 그거는 법원의 의견일 따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한동훈 그 자기 캐릭터에 맞거든. 그렇죠. 아이고 뭐 잘 나오셨습니다 하고 네. 박수 쳐주고 언젠간 꼭 뵙고 싶습니다 하고 친한 척하고 뭐야. 윤석열이 먼저입니다. 이게 진짜 딱 맞는 책 제목 같아요. 네. 국민이 먼저입니다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놓고 어제 네. 여의도 다녀가셨대. 여의도 순복음 교회 네. 같이 와서 함께 앉아있던 분들도 잘 기억하세요. 네. 한동훈 오른쪽에 한지아 의원, 그 오른쪽에 정성국 의원, 그 네. 오른쪽에 윤희석 전 선임 대변인. 그리고 이영훈 목사는 한동훈 중심으로라는 얘기를 했어요. 뭐야. 그래요. 어제는 교회 가고 오늘은 또 이제 조계종 방문했더라고요. 한동훈 전 대표가 네, 열심히 기독교, 불교 다 다니고 있는데 우리 슝슝님 지모시기 판사도 탄핵시켜 주세요. 이런 말씀 주셨는데 저는 이제 탄핵도 탄핵인데 우리 국민들이 왜 이렇게 답답하냐? 예. 답답하냐 하면 국민들이 주권자가 이런 말도 안 되는 판결을 하거나 말도 안 되는 심우정 총장의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뭐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게 원래 국민들이 준 그 권한이란 말이에요. 근데 본인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자기의 특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 신성 불가침에 영향이 있는 것처럼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빈약한 논리를 힘으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내가 판사가 가지고 있는 힘은 이런 거니까 그냥 밀어붙일 거야. 검찰총장이 가지고 있는 힘은 이런 거니까 그냥 밀어붙일 거야. 이것 때문에 국민들이 무력감이 들고 화가 나는 거거든요. 네. 진짜 벽 보고 욕하고 집회 나가서 소리 지르는 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럴 때 뭐를 해야 되느냐. 제도적으로 그러면 그러니까 사실은 법관 징계제도나 그 검사 징계제도가 있어요. 그 징계제도를 스스로 잘 운영하면 좀 덜 할 건데 그런 징계제도를 운영하지 않잖아. 제대로. 안 하죠.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되냐? 법 왜곡죄를 도입해야 된다고. 법 왜곡죄. 제대로 법 왜곡죄를 도입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내용입니까? 법 왜곡죄, 독일 형법이나 스페인 형법이나 다른 나라의 형법에 법 왜곡죄라는 게 꽤 많이 있어요. 뭐냐면 법관, 독일 형법 제 339조를 보면 법관, 기타 공무원 또는 뭐 법관 등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법관이나 검사가 법률 사건을 지휘하거나 이게 이제 검찰이 되겠죠.
재판함에 있어. 이건 법관이 되겠죠. 네. 당사자 일방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법을 왜곡하는 경우 셉니다. 1년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 1년 이상 5년 이상 금고 또는 징역에 처한다라는 거예요. 스페인 형법 제447조는 더 강합니다. 강해요. 중대한 과실이나 용납할 수 없는 무지가 있는 경우에도 처벌한다. 좋은데요. 이게 조항이 지금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아니 그리고 이거는 국민들의 마음 뭐 활명수 사이다 이걸 떠나서 어떻게 이 법을 왜곡해서 혼자만의 무슨 뭐 화약고 앞에서 불장난하는 사람처럼 이 성냥이 켜지면 어떻게 되나? 이 성냥이 켜져서 화약에 불이 붙으면 어떻게 되지? 내가 한번 해봐야지. 불장난을. 불장난하는 사람들한테 책임을 물어야 되고 경고를 해야 돼요. 이 적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경각심을 줘야 돼요. 물론 지금 이 독일 형법 제 339조 법 왜곡죄는 한 2건 정도 적용됐어요. 근데 2건 정도가 나치 시대에 말을 하자면 나치 시대에 법을 막 바꿨잖아. 그 히틀러가. 그 법에 따라서 나는 판결한 것에 불과해 라고 변명을 했고 법관들이 봐준 거예요. 많이 기소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명이 처벌이 됐어요. 독일에서도. 그래서 독일에서는 법 왜곡죄를 보다 더 엄격하게 적용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고 그리고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법관들이 이거 처벌된 법 왜곡죄가 있다는 존재만으로 그다음에 처벌이 2차례 처벌된 사례가 있다는 것만으로 엄청나게 긴장한다는 거예요. 경고용으로. 그렇네요. 스스로를 함부로 내가 내 멋대로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경각심을 가지고 재판에 임한다는 거예요. 예방적인 차원의 예방적 조치로서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있겠고. 검찰이나 수사기관, 검찰 포함 수사기관이나 판사에 대해서 법 왜곡죄 이거 노회찬 대표께서 준비하고 계시다가 그때 2018년에 돌아가셨거든요. 준비하던 아니고 이번에 이건태 의원도 22대 국회에 들어와서 발의를 했는데 이거는 판사는 빼고 검사들 대상으로 하는 법 왜곡죄를 제출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판사 포함해서 법 왜곡죄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이거 진짜 지금 필요한 그런 조항이에요. 법이에요. 이게 국회에서는 뭐 충분히 통과될 수 있는데 이것도 거부권 행사하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 다음에 보자고. 아니 뭐 지금 뭐 바로 통과시키나? 발의하고 상임위원회까지 잘 올라가고 정권 바뀌면 본회의 상정하면 되지. 거기서 논의하다가 정권 바뀌면 바로 통과될 수가 있다. 선포될 수가 있다. 공포될 수가 있는 상황이다. 알겠습니다. 자, 이 밤하늘의 별님께서 4월 18일인가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 퇴임한다고 하던데 임기 끝납니다. 이걸 좀 걱정하고 계시네요. 이렇게 늘어지다 보면 거기까지 안 가요. 거기까지 안 가겠죠. 4월 18일. 4월 18일 한 달 남았는데 거기까지 안 갈 것이다. 그리고 다음 주 26일은 전국 고등학교 3월 모의고사 실시 때문에 헌재 주변에 휴교령을 못 내려요. 이번 주 아니면 27일 이후에 하지 않을까요? 빨리 선고했으면. 별의별 얘기가 지금 다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이제 걱정이 지금 되시죠? 보니까 수요일 날 저희 여기 수요일에 오마이뉴스 칠판에도 코드 9 이렇게 써 있대요. 코드 9? 코드 9. 코드 9. 수요일 예상하고 특집 방송 준비한다. 저희가 뭐 들켰네요. 다 적어놓은 걸. 근데 어쨌든 저희가 뭐 수요일부터 계속해서 이제 지켜보고 있고 월화 뭐 이번 주 다 비상인데 어쨌든 수요일 이후에 지금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우리 국민들께서는 너무 좀 지친다는 거고 늦어질까봐. 왜냐하면 지금 종편이나 이거 틀어보면 극우 방송 틀어보면은 마치 5대3 기각이나 아니면 아예 각하가 될 건 얘기를 계속 뿌리고 있더라고요. 그야말로 뿌리고 있어요. 우리도 사실 희망회로를 돌리기도 하죠. 그런 면에서 저는 서상범 탄핵문호 그분의 말을 신뢰합니다. 탄핵문호에 법 내려온다. 법 내려온다. 지난번에 맞췄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꼭 또 맞춰주기를 바라고 있다. 거 한번 짚어보고요. 자, 그러니까 지금 뭐 이제 주말 집회에서도 충항보 이사장이 이제 나와서 윤석열 부끄러운 졸업생으로 100만 번 선정하고 싶다 이런 얘기도 했었다고 지난번에 SNS에. 이번에도 죄송하다는 얘기를 교복 하면서 안 입고 다녀도 되는 걸로 돼 있잖아 지금. 그 정도로. 그 정도로.
혹시라도 무슨 죄야. 네. 충암고 출신이라는 게, 충암고 다닌다는 게. 그 정도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재학생들을 보면서 얼마나 이사장으로서 얼마나 더 자괴감이 들었을까 생각이 들고, 오세훈 시장은 그런 얘기도 하대요. 탄핵 촉구 천막을 향해서 불법 변상금 부여할 거다. 이자야 뭐 필요한 모든 조치 검토하겠다. 기회주의자니까 개업 안 됩니다. 이랬다가 지금 태도 바뀐 거 봐요. 지금 그 윤석열 블랙홀에 푹 빠졌어. 오세훈 시장도 지금 빠져나가기 어려운 상황이다. 예, 아까 뭐 노영희 변호사랑 김지호 전 대변인이랑 이야기 많이 하시더만요. 김한정 씨 관련된 이야기. 태세 전환 얘기도 하면서 했는데 이거는 오세훈 시장이 아무리 이렇게 얘기하고 뭔가 탄핵 반대쪽에 붙어가려고 뭐 얘기를 해봐도 어려울 것이다라는 거 계속 지적을 해보고요. 윤석열 지지자들도 마찬가지로 국민의힘 의원들도 뭐 구미에 가서 이번 주말에 난리를 쳤던데, 불구덩이에서 윤석열 구해내자 이런 얘기도 하고, 이 뭐 이제 장동혁 의원 같은 경우는 뭐 그런 뭐 깨구락질 얘기도 하면서 헌재를 막 또 거세게 비판을 하고 그러고 있던데,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 한결같은 이런 모습들, 이거는 저는 지금 참으로 기괴한데 그 뭐냐면 기생수라는 만화 아세요? 예. 만화도 뭐 있고 넷플릭스에서 나왔고 영화도 있고, 우리나라 기생수를 이렇게 약간 편집해서 그 뭐지 그레이인가라고 하는 넷플릭스 드라마도 있었고, 맞아요. 외계에서 온 생물체가 인간의 몸 안으로 들어가서 외계의 생물체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접수를 사실은. 해서 겉모양만 사람이고, 겉모양만 사람이고. 저는 생물체. 전부터 키세스 우주연합군 얘기를 하면서 그 민주원정 체제를 민주원정 체제를 내놓고 파괴하려고 하는 자들은 외계인이다. 외계인이 침략했으니까 지구인들은 다 모여서 연합군을 만들자라고 했는데, 외계 생물의 침입에 감염된 사람들 같아요. 기생수예요, 기생수. 전혀 대한민국 국민, 민주주의 이 공화국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믿겨지지 않는 모습? 원래 그 모든 국가에 그런 극단적인 세력은 있어요. 그 극단적인 세력이 소위 민주주의 헌정 체계 링 바깥에서 오물을 투척하고 그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막 노력을 해요. 그거는 그 전광훈 씨도 마찬가지였어요. 자유통일당이라고 지금 있지만, 한편으로 보자면 이전에 기동민주당부터 시작해가지고 3%를 넘어서 비례대표로 들어오려고 무진장 노력을 했고 거의 2.9%까지 간 적도 있었어요. 이번에도 뭐 석동현 변호사 사실 2번인가 받았었고, 그렇죠? 석동현 2번이었었죠. 뭐 그랬는데 들어오고. 근데 이번에는 그 민주주의 링 안으로 그 오물을 투척하는 사람들을 국민의힘이 초대를 한 겁니다. 심지어 레드카펫을 깔고 초대를 했어. 그렇죠. 90도 절하면서 이제 모셔온 거죠. 모셔왔어요. 근데 감염까지 돼버린 거예요. 기생수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 그 만화도 생각나면서 기생수가 돼버린 거예요. 와닿는 상황인데. 기생수를 퇴치할 때 엑스레이 검사하거든요. 맞아요. 뇌가 있는지 없는지 검사합니다. 그게 만화 얘기예요. 만화에 그런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만화 얘기입니다. 만화 얘기. 만화에서는 엑스레이를 통과할 때 뇌가 있는지 없는지 검사를 해요. 그게 기생수인지 아닌지. 그렇죠. 그 엑스레이 역할을 해주는 게 뭐냐? 선거예요. 선거라는 엑스레이에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검증해 주셔야 돼요. 기생수인가 아닌가. 그렇네. 외계인과 한 몸이 됐는가 안 됐는가. 오늘 비유도 참 찰집니다. 오늘 비유도. 아니 좀 만화 얘기한 거예요. 만화 얘기가 만화 얘기입니다. 근데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부정선거 얘기를 아마 계속 할 것 같은데. 그 어떻게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라는 책에 보면 하버드대 정치학과 교수들 민주주의자가 아니다라는 세 가지 기준을 얘기해요. 하나는 선거의 결과를 부정하는 거. 두 번째는 권한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폭력을 쓰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극단주의 세력과 손잡는 거. 지금 국민의힘 세 개 다 하고 있죠. 그렇네요. 다 하고 있죠. 다 하고 있어요. 다 하고. 그 다음에 민주주의가 지금 어떻게 민주주의는 그 무너지는가라고 하는 책이 그 똑같은 교수 두 분이 이제 그 2, 3년 전에 썼던 책인데 거기에 보면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붕괴의 조짐을 어떻게 보냐면 특정 정당이 후보를 가려내는 좋은 후보를
자격 있는 후보를 가려내는 네. 역할을 내던지면 그게 첫 번째 징후예요. 국민의힘은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가려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지금도 후보를 제대로 가려낼지 의구심이 들죠. 네.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경쟁자를 적으로 간주하는 정치인들이 보이기 시작할 때, 지금은 경쟁자를 적 정도가 아니라 섬멸해야 될, 그렇죠. 척결해야 될 균처럼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링 바깥으로 네. 어깨 싸움하고 민주적 제도 안에서 밀어내야 된다라고 예. 저는 얘기를 하죠. 그게 민주주의자의 태도니까. 답답하고 힘들어도 삼천교육대 만들어서 쓸어버릴 수 없어요.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수 없죠. 예. 민주적 제도와 절차 안에서 엉덩이로 어깨로 밀어내고 소위 기생수에서처럼 엑스레이 통과를, 선거라는 엑스레이 통과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겁니다. 네. 예. 근데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과 달리 국민의힘 쪽은 경쟁자를 적으로 간주하는 정치인들, 불구덩이, 경쟁자뿐만 아니라 심지어 사법기관조차도 불구덩이 갈아버려 깨구락지처럼 이런 얘기 막 네. 하잖아요. 그다음에 언론을 공격하는 선출된 지도자, 이 공정한 언론, 가짜 뉴스를 척결해야 된다 정도가 아니라 예. 그쪽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조선일보 절도운동하고 있고, 조선일보는 톤앤매너를 바꿨잖아요. 조선일보도 좌파래, 좌파일보래. 조선 좌파일보. 황당하네요. 이게 이제 민주주의 붕괴의 조짐입니다. 그 언론을 공격하고. 특히나 저는 국민의힘이 예. 후보를 가려내는 역할을 내던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이 경고와 함께 앞으로 우리 민주주의가 어떻게 가야 되고 어떻게 국민들이 해나가야 되는지 말씀해 주셨는데 네. 참 언론 얘기하면서 권성동 원내대표 목욕탕에서 계속 그 채널 이게 바꾸는 건 국회의원들이 마음대로 바꾸게 돼 있습니까? 궁금하네요. 예. 누가 이제 이거를 잡으면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막 쪼르르 가서 바로 MBC로 난 좀 그건 민망하더라고. 아니, 그래. 근데 YTN 지금 날씨 나오는데 뭐 날씨 보지 뭐. 근데 거기 IP 인터넷 TV는 뭐 안 되나요? 그 TV 하는데. 유튜브 보게? 오마이 TV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오마이 TV 틀어주세요, 의원님. 아니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TV예요, TV. 예. 이게 스마트 TV로 좀 바꾸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네요. 오마이 TV 볼 수 있게 그런 바람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가져보겠고요. 자, 지금 뭐 계속해서 저희가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게 바로 국민의힘도 비판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윤석열 탄핵 선고가 시작점이 돼서 다시 새로운 대한민국 가는 길이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국혁신도 보니까 삼보일배도 하는 우리 오늘부터는 3,000배 할 것 같아요. 3,000배 할 것 같아요. 삼보일배 말고 광화문 동상 앞에서 오늘 그 정치인 2,000명, 그러니까 뭐 국회의원 포함해가지고 2,000명 시국선언을 또 하거든요. 광화문 동상 앞에서. 그럼 끝나고 나면 그 자리에서 우리는 3,000배 시작하려고 합니다. 3,000배 그 자리에서. 이렇게 우리 시민들과 또 정치인들, 국회가 정말 간절하게 헌재를 향해서 뜻을 모아서 이제 가고 있는데 그래도 좀 불안한 건 사실입니다. 의원님 이제 가실 시간이 돼서 보내드려야 되는데 오늘 11시부터 그 홈플러스 피해자들과 간담회를 긴급 간담회를 해요. 근데 김병주가 이제 자기 뭐 사재 1조 원인가요? 뭐 출연하기로 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건 이제 그 어떤 사실은 범죄 혐의도 있고 해서 좀 따박따박 따지고 내일 정무위원회에서 현안 질의도 있습니다. 아마도 삼부토건 주가 조작 문제하고 홈플러스 건이 하루 안에 다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최대한 정무위원회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삼부토건도 잘 이제 지적해 주시고요. 저희가 영상 생중계를 통해서 보도록 하고요. 가시기 전에 우리 불안해하는 우리 시청자분들 향해서 한 말씀 해주시고 가시죠. 이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안정한 시를 쓰셨어요? 아니요, 이성부 시인의 봄이라는 시인데요.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시고요. 요맘때쯤 되면 꼭 한번 다시 보는 시인데 읽어드리고 가겠습니다. 봄, 이성부. 기다리지 않아도 오고 기다림마저 이렸을 때에도 너는 온다. 어디 뻘밭 구석이거나 썩은 물웅덩이 같은 데를 기웃거리다가 한눈 좀 팔고 싸움도 한판 하고 지쳐 나자빠져 있다가 다급한 사연 들고 달려간 바람이 흔들어 깨우면 눈 부비며 너는 더디게 온다. 더디게 마침내 올 것이 온다. 너를 보면 눈부셔 일어나 맞이할 수가 없다. 입을 열어 외치지만 소리는 굳어 나는 아무것도 미리
알릴 수가 없다. 가까스로 두 팔을 벌려 껴안아 보는 너 먼 데서 이기고 온 사람아. 곧 옵니다. 곧 옵니다. 멀지 않았습니다. 네, 준비해 왔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박종호 스팟에서 이렇게 시를 낭독하는 의원님은 처음인 것 같아요. 1호 시 낭독 국회의원으로 저희가 임명을 하겠습니다. 네. 근데 시 너무 절절하고요. 저희가 이따 다시 한번 돌려서 한번 보도록 하고 자 보내드리고 다음 주에는 또 화요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